네, 안녕하세요. 매직나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키움증권의 김계미 대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매를 계속 봤어요. 대회 하시던 그 이제 매매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대회 하면은. 네네. 매매를 봤는데 완전 상남자시더라고요. 아 아니, 급락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 급락이 나오면 기회다 싶어 가지고 이게 무조건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근데 저는 좀 그게 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이렇게나 버셨다는 게 사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지금 1천 리그에서 결정전 네. 수익률로는 4 위시고 네. 수익금으로는 1 위시란 말이에요. 이제 1,000만 원 넘는 금액으로 해서 5,800만 원을 버셨어요, 한 달 동안. 네. 네, 7 주죠, 정확하게는. 흔하지 않은 매수 패턴으로 보여져 가지고 좀 예. 다르긴 하죠. 네. 신기하게 이걸로 돈을 버시지 이것도 쪼끔 버는 게 아니라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버셨는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서 연락을 드린 거죠, 사실.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야 가능한 매매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제가 매매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쪼끔 네. 멘탈은 좀 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떨어질 때 그 기회를 잘 살리면 수익도 좀 많이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떨어지는 거를 받아서 분할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바닥을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네. 제가 주로 하는 매매가 뉴스를 통한 이제 재료 매매를 주로 하는데, 네. 보통 재료를 보고 그 흐름이 계속 연속성이 있고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온다라고 예상이 되면 계속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더 추매를 하는 편이고, 네. 이게 중간중간 인제 추매를 했다가도 그다음에 흐름이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네. 흐름이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차트상에 뭐 이평선을 깬다든지 뭐 저항대를 깬 지지선을 깬다든지 이런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을 때는 바로바로 인제 분할 매도로 좀씩 물량을 줄여가는 식으로 수시로 계속 그 비중을 조절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분할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절을 분할로 하시는 것 같았어요. 흐름이 좋지 않게 흘러가다 보면 손실 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멘탈 관리가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게 아쉬워서 계속 인제 가지고 있다 보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차라리 쪼금씩 분할로 손절을 하면 이게 네. 원래 원금이 손실금액 크게 찍혀 있을 때는 손절하기 힘든 거도 쪼금씩 이렇게 덜어내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를 손절하는 것도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할로 좀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네. 한 종목만 하시는 건 또 아니실 거고 네네. 또 이게 수익을 내면서 분할 매도로 좀 더 커버를 해 가면서 가시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렇죠. 수시로 계속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할 매수와 매도 원칙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보통 분할 매수가 정해져 있나요? 일단은 예. 일단은 약간 그 심리에 기반해서 쪼끔 매매를 하는 편인데, 예. 차트를 보다 보면 이제 고점 대비 뭐 어느 정도 떨어졌다 이런 그 위치가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그 차트를 보고 고점 대비 이 정도 떨어지면 사람들의 한숨이 나오겠다. 네. 일명 이 곡소리 매매법인데, 한숨이 나왔을 때 1차 매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더 떨어져서 약간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러면 2차 매수.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곡소리가 난다. 이건 절망이다.' 진짜. 이러면 이제 마지막 매수가 들어가는, 이 심리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잘 먹히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마지막 진짜 지옥이 펼쳐질 때 네네. 웃으면서 한 번 더 매수하는. 네, 그렇죠. 근데 근데 그러려면 네. 저는 또 한편으로 또 이런 고민도 생겨요. 싸게 사는 건 좋은데 네네. 다시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래 그래서 기다려야 인제 되거나. 예. 뉴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 예. 재료가 더 이제 나올 뉴스가 있을까? 아. 아니면 뭐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항상 고민하는 편이에요. 곡소리 매매법이긴 한데 네네. 이 재료가 이어질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종목만 곡소리 매매법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니, 아까 이평도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어 경우예요?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과정이었지만 네네. 손절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 제가 매매를 할 때 예. 차트를 1 분봉 1 봉이랑 예. 15 분봉, 3 분봉 요 세 가지를 주로 보거든요. 네. 네, 근데 보통 1 봉과 15 분봉에 예. 지지와 저항을 제가 판단을 해서 줄을 다 수평선을 끊는 버릇이 있어요. 아, 수평선을 다 그어 놓으세요? 예. 아. 저희 키움 영웅문 앱을 쓰면 편리하게 수평선을 끊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 수평선을 지지와 저항을 판단해서 다 끊어 놓으면 매매할 때 많이 쉽더라고요. 음. 예. 지지에서 뭐 매수를 한다든지 저항에서 매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네. 그게 인제 미묘한 차이일 수 있는데 그게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쌓이다 보면 네. 지지와 저항에서 매매를 하면 수익률이 훨씬 더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그 지지를 미리 그어 놓고 저항도 미리 그어 놓으셔서 어떻게 네네. 보면 내가 매수했을 때 그 이제 타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참고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네네. 참 우리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의 영원한 숙제잖아요, 이게. 네. 지지와 저항을 대체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그렇죠. 어. 이거는 약간 제 나름대로 노하우란 노하우고 뭐 일반적인 다른 분들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1 단계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수평선을 끊는 기준은 보통 이 차트를 보면 보통 물결이 있잖아요. 위아래 이렇게 예. 예 흐름이 있는데 한 번 지지를 받고 또 저항을 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위치. 아, 빈도수. 네. 빈도수가 높은 그 위치를 예. 일단 1 순위로 예 수평선을 그어 놓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고질적인 앞으로도 또 지지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맞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 박스권 같은 자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 네.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보통 아주 좋은 신호로 보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저도 인제 수평선을 다 끊어 놓으면 그 박스권도 더 명확히 보이고 네. 네 매매하기 아주 쉬운 네 아, 유용한 도구가 네네. 되더라고요. 종목 선정 자체는 재료의 매력도 그럼 네. 그 종목들을 그어 놓으셨을 거고 네네. 그 가격에 오면은 이제 거래를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파실 때는 수익이 났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곡소리 매매법으로 수익이 났어요. 네네. 그럼 매도를 하는 기준, 그러니까 이제 익절이죠. 네네. 익절을 할 때도 그러면 저항선을 보면서 천천히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매도할 때는 일단 들어오는 수급의 힘을 판단을 해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수급의 힘이 매우 강하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매도를 좀 해 주는 편이에요. 일부는 수익 실현을 일단 무조건 하고 본다. 네. 근데 인제 전량을 하진 않고 일부만 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팔진 네.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몰리는 종목은 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뭐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인제 정말 좋은 뉴스가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다시 눌렸다가 가거나 아니면 밀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은 팔고 다시 또 기회를 잡든가 아니면 뭐 흐름에 따라서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 더 판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네. 100 원까지 올랐어요. 80 원에 사서. 네. 그럼 100 원까지 올랐을 때 이제 일부 팔고 뭐 네. 어떨 땐 90 원에 팔 때도 있겠네요, 좀 덜 먹더라도. 그렇죠. 예. 네. 90원 위치에 아까 말씀드린 수평 저항선 예. 그런 선들이 있다면 90 원에도 먹고 나오는 거죠. 이게 확실히 딱 벌었을 때 확실히 먹는 전략이기도 하네요. 네. 아. 기회를 주면 무조건 어느 정도는 팔고 어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쵸. 이게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안 네. 팔면 수익도 내 돈이 아니란 말이죠. 아.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테마주가 많다 보니까 네. 올랐다 바로 밀리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매직나인 님께서는 스윙 트레이더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기 스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스윙이라고 한다면 한 뭐
적게는 1 일, 많게는 뭐 2-3 일. 그렇죠. 보통 진짜 1-2 예. 일 정도 매매를 하고 길면 아무리 그래도 길어도 근데 2 주는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럼 2 주나 3주 넘어가는 종목은 이미 가망이 없다고 보시는 편이세요? 보통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은 제가 인제 잘 샀다면 2주 안에는 인제 시세를 줘야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2주 동안도 뭐 시세를 안 주고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이미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미 소외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군요. 네네. 그럼 그때 만약에 너무 지나가 버리면 손절도 하시겠네요. 네. 손절은 좀 과감히 하는 편입니다, 손실률과 상관없이. 분할을 많이 할수록 승률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률은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률은 굉장히 좋으신 편이시네요. 네. 그 경력이 한 어느 정도 되셨나요? 매직나인님은? 사실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예. 총 경력은 한 13 년쯤 되는데, 왜 아 부끄럽나요? 13 년이. 예. 사실 한 10 년은 제가 네. 거의 뭐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면서 집에서 인제 게임하면서 공부를 전혀 안 하면서 그냥 오로지 감으로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정말 깡통을 수없이 찼고요. 네. 그래서 좀 절망 속에 살았는데, 네. 3년 전부터 인제 와이프가 같이 트레이더 주식을 하는데, 네. 와이프가 이제 "이런 저런 걸 좀 봐라." 그러면서 예. 텔레그램을 주더라고요. 사모님께서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 텔레그램도 보고 뭐 미국 시황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매매 수익률이 확 늘어난 것 같아요. 사모님은 좀 실력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네. 와이프 실력이 저보다 쪼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 대회에 입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안 그래도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네.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 슈퍼개미가 돼 보자.' 네. 아. 그게 제 목표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혹시 찾아뵙고 한번 두 분 인터뷰를 좀 드려도 될까요?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제가 이 음성 인터뷰가 올라갈 즈음에 네네. 한번 사모님하고 한번 그전에 상의를 해봐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한번 찾아가 볼 수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트레이딩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진풍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이서 그러면 음. 장중에 같이 거래를 계속하진 않으시겠네요 그래도? 저는 예. 직장인이라서 이제 회사에 가다 보니까 예. 와이프는 집에서 전업으로 하고 저는 직장에서 트레이딩을 하죠. 아니 그러면은 사모님께서는 스캘핑도 하시기도 하고 데이 매매도 하시겠네요. 아. 근데 스캘핑은 손이 느려서 못 하더라고요. 예. 하긴 또 이건 너무 또 피지컬의 네.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네네. 맞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한번 두 분을 꼭 뵙고 싶긴 한데 그러면 질문 좀 더 드려 볼게요. 네네. 신법을 이제 좀 더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네. 사실 기법은 워낙 이제 시장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네. 이제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정도예요. 이제 정말 이제 워낙 거래를 들을 많이 하시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돈 버시는 분들의 특징은 꼭 항상 신법이 항상 제대로 자리를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매직나인 님의 투자 좌우명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어 오랫동안 투자를 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루 벌고 뭐 한 달 벌고 1년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습관이 좋아야 수익이 꾸준히 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 투자 좌우명은 '실력 좋은 투자자가 되기보다는 습관 좋은 투자자가 되자.' 이게 와 제 좌우명입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습관이란 게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뉴스 매매, 재료 매매 기준을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일정 주식 경제 관련 일정들을 캘린더에 다 저장을 하고, 네. 네 그거를 인제 이렇게 항상 이제 복기하면서 알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매일매일 텔레그램을 제가 한 40개 정도 보는데, 와 많이 보시네요. 네 텔레그램을 매일매일 다 올라오는 글들을 다 보고, 네. 그리고 증권 방송도 시간이 되면 보고, 네. 뭐 항상 이 뉴스를 항상 접하고 사는 것 같아요.
거의 내가 내 여건이 된다면 네네. 재료와 이슈들을 접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정보를 스폰지처럼 흡수를 해야 네.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계속 많은 뉴스를 접하다 보면 네. 어떤 테마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게 보이거든요. 아. 이게 왜냐하면 한 채널만 보다 보면 그 채널은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객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러 개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교집합처럼 보이게 되니까 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우리 한번 쉽게 한번 풀어 보면 네네. 여기서도 AI 얘기하고 네. 저기서도 AI 얘기하고 네. 여기서는 뭐 로봇 얘기하지만 AI도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좀 맞습니다. 이게 지배적인 재료나 테마 섹터가 분명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트에 수평선 끊는 습관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손절도 뭐 항상 칼같이 꼭 해야 되는 아주 음. 기본적인 습관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제 지키기 위해서 뭐 때로는 스탑 로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약간 내 신법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다른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끔 아 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중요하네요, 그런 것들이. 네네. 결국에는 그러면 약간 원칙을 녹이려면 네.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몇 퍼센트 이상은 손절한다 이런 기준도 있으신 건가요? 일단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요. 그래도 예. 일단 잡아 놓은 기준은 보통 수익은 10% 이상 나면 무조건 어느 정도 비중은 줄이고요. 반 이상은 줄이고요. 네. 그 시장이 좋지 않으면 5%만 수익이 나도 비중을 줄입니다. 네. 고런 포인트가 있네요. 네. 시장이 안 좋으면 탄력성도 분명히 떨어질 거니 네네. 익절도 더 빨리 해 네. 줘야 되고 시장이 좋다면 좀 더 탄력성도 붙을 거니 네. 이제 10%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해 줘라. 네. 아 그리고 예. 반대로 손절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10%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네. 하는데 오히려 손절은 반대로 시장이 안 좋으면 네. 5%만 떨어져도 손절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해서 네. 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5%만 떨어져도 손절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분할 매도도 그러면 한 네. 5% 때부터 천천히 이제 팔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5%라고 한다면 그냥 네네. 딱 걷어내시는 건가요? 그렇죠. 딱 걷어내시는 건가요? 네네. 이게 그래도 상한선 하한선은 있네요, 매직 어 라인님께. 네 맞습니다. 음. 유동적으로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칼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그렇게 칼같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항상 이게. 맞습니다. 좋은 트레이더는 손절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워낙 많이 듣긴 하는데 네네.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시기가 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네. 수익은 하나도 안 나고 손절만 계속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럴 시즌 때는 어떻게 버티시나요? 일단은 장이 계속 안 좋다는 거는 시장에 '큰 악재가 있다.'라는 그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시장에 드러난 큰 악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악재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전체 이제 투자하는 금액을 계속 줄여서 네. 일단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리 갖고 있는 금액을 계속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손절은 계속하되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거의 하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사실 악질적인 버릇을 짚어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장이 좋든 안 좋든 네. 수익 나든 손실 나든 한 번에 다 사고 팔고 네. 종목을 계속 늘려가거든요. 네. 그냥 장이 안 좋을 때 특히 그 버릇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좀 사는 것도 멈춰야 되는데 그렇죠. 습관처럼 이거 이제 손실 봤으니까 '이걸로 회복하자.' 하면서 또 사고 또 손실해 보고 이게 좀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런 걸 좀 하지 말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될까요? 맞습니다. 예. 이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확실히 매수를 멈춰야 되는 건 맞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매매가 주로 눌림목 매매다 보니까 네. 일단 사는 위치가 남들보다 좀 낮은 위치에서 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안 좋아져도 좀 더 남들보다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갔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일단 음 평소에 인제 장이 시장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시장이 좋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네. 어 전체 시드를 늘리고 네. 시장이 안 좋다고 판단됐을 때는 보통 시드를 줄이잖아요. 네. 근데 어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네. 시장이 너무 좋다고 판단됐을 때는 오히려 시드를 줄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시세를 어느 정도 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시세가 꺾일 거를 기다리는 거죠. 오히려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때 만약에 제가 100%가 들어가 있으면 꺾였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장이 좋을 때 예. 시드를 줄여서 꺾였을 때 들어갈 돈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돈이 없었군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아유 좋은 종목 이렇게 나왔는데 내 돈이 없어.' 네. 왠지 보면은 꼭 물려 있어. 고점에요. 네. 그래서 항상 살 수가 없어요. 네. 진짜 만수르처럼 돈이 많으면 계속 네. 하겠지만 그게 아닌데 항상 이 맞습니다. 버릇을 못 고쳤네요 보니까 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시드를 늘리고 네네. 장이 좋을 때는 더 조심해라.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눌림목 스윙 트레이더의 진짜 정석적인 마인드셋이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평선도 보신다고 하셨어요. 눌림목 스윙 트레이더시니까. 네네. 제일 신뢰하시는 이평선이나 이평선 세팅을 어떻게 하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단기 스윙 위주로 하다 보니까 60 선이나 120선 같이 장기 이평선은 주로 보지 않고요. 아예 빼시나요? 아니면 참고는 하시나요? 참고는 합니다. 없애진 않으시네요. 네네. 왜냐하면 근데 제가 하는 매매 자체가 보통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 주도주 테마에서 대장 종목만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보통 어 눌림목이라 하더라도 20선 밑으로 깨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미 시세 분출 중이니까요. 네네. 이미 힘이 20 선을 깼다는 거는 흐름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보통 11선 그리고 진짜 뭐 21 선까지만 보는 편입니다. 그럼 그 밑으로 인제 깨지면은 거의 이제 잘 안 보는 편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트레이딩하는 분들의 그 트레이딩하는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간에 따라서 네. 이평 기간도 나한테 네. 맞춰서 보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본 기준이죠? 네네. 분봉 이평은 안 보시나요? 분봉 이평은 매수 매도할 때 지지와 저항에 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만 보통 보고 그 외에는 잘 보지 않습니다. 아까 3 분봉이랑 15 분봉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둘 다 이평을 그럼 보시는 거네요. 3 분봉 같은 경우는 이평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요. 네. 그냥 지금 단기적인 시세의 흐름, 그 수급의 힘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참고용으로 보는 거고요. 네. 15 일선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평선을 다 꺼 가면서 어 네. 이평선도 같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15 분봉에 대한 신뢰도가 꽤 높으신 편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평선 수치나 이런 거 세팅은 바꾸진 않으시나요? 예전에는 5 일선 매매를 할 때는 5 일선보다 빨리 대응해야 된다 해서 3 일선도 보고 막 이렇게 막 네. 바꿔가면서 해 봤는데요. 네. 이게 주식은 유기체라서 그런지 매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뭔가 기준으로 잡기에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참고용으로 쓰지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매직 나인도 마찬가지인가요? 네네. 차트는 거의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네. 그럼 만약 의존도를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해 봐라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일단 그래도 지지와 저항은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라서 예. 저도 한 30% 정도는 참고한다고 보면 됩니다. 30% 정도요? 하긴 근데 그 이상으로 많이 의존을 하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고수분들이 다.
네. 차트보다는 음. 재료를 더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 재료를. 네네. 그러면 좀 재료의 강도를 좀 판단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사실. 뭐 '이건 진짜 대박 재료야.' 아니면 이건 '아 이건 한 중박 정도 재료야. 이건 네네. 한 몇 퍼센트 갈 정도의 재료네.' 네. 이런 것들을 좀 판별하는 어떤 좀 편한 기준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네. 테마의 대장은 20% 이상은 수익이 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재료가 앞으로 나올 뉴스가 있다. 네. 그리고 한 2주 이상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될 수 네. 있다라고 인제 보여지는 테마는 재료가 매우 강한 테마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아까 일정 매매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 네. 일정이 미리 잡혀 있는 테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 괜찮은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정이 있는 테마들은. 네. 왜냐하면 그 일정을 보고 매수하는 기본적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일정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네. 이제 그 기본 일정을 보고 있던 수급에서 뉴스로 들어오는 수급까지 더해져서 네. 더 강한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일정을 보면 어느 정도 매 '재료가 강하다.'라고 판단할 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속성이 있는지를 계속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이게 주식은 네. 결국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나올 뉴스나 일정이 있지 않으면 네.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료에 의해서 이제 종목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잖아요. 네. 뭐 진짜 하루만 반짝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네. 보통 이제 몇 퍼센트 이상 이제 상승을 해야 좀 강하게 갔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20%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아 20%를 기준으로요? 네. 네. 20% 이상 올랐던 종목들은 다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매일매일 체킹을 다 하고 네. 그중에서 또 가장 20% 이상 올랐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 테마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은 다 관심 종목으로 저장을 해서 어 눌렸을 때 공략하는 매매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일단 솎아내시네요. 네네. 그런 어떤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HTS로 거래하시나요? MTS로 거래하시나요?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MTS로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수분들은 거의 다 MTS를 쓰시네요. 영문 앱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네 MTS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 HTS가 아니면 막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아 막 MT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증권사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네네. 네 물론 단점도 있잖아요. 사실 좋은 것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그래도 증권사 맞습니다. 네. 직원이어도. 쓰는 화면들이나 이 MTS에서요. 네네. 예 거의 뉴스 검색이 거의 주가 되시겠네요. 그런데 저는 영문 뉴스는 따로 보지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을 한 40개 채널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뉴스 위주로 보고 있어요. 그 아 영문의 뉴스 같은 경우는 좀 뉴스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집중 중요한 뉴스를 고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해가 갔습니다. 너무 많기도 하고 좀 늦게 네.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재료나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네. 후반적으로 나오잖아요, 사실 후행으로. 네 맞습니다. 이미 형성이 되고 나오는 거지 사실 텔레그램 이런 데는 이제 좀 '어떤 게 잘 갈까.'라는 연구에 기반한 좀 재료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좀 그런 차이가 확실히 있나요?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단순 정보 전달을 위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네. 텔레그램은 이제 분석을 하거나 네.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인제 유망한 분야, 종목들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아 이렇게 명시를 해 주니까 더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게 텔레그램이다. 네네. 근데 이게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텔레그램은. 맞죠. 네. 잘못 들어가면 이상한 방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약간 막 작전할 것 같고 막 네네. 사기칠 것 같고 네. 좀 이런 걸 잘 걸러야 되는데 혹시 텔레그램도 그런 방들을 좀 잘 걸러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진짜로
아싸리 다 들어가서 '내가 분위기를 다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세요? 일단 좋은 것만 걸러서 예 들어가는 편이에요. 아. 보통 이제 유명한 분들이 운영하시는 텔레그램 위주로 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런 건 어디서 찾나요? 와이프가 찾아주던데요. 사모님이 제가 봤을 때 네. 진짜 더 더 트레이더이신 것 같은데 네네. 너무 재밌네요. 제가 여쭤볼 게 더 많은데 네네. 그럼 장중에 네. 거래를 하시는 좀 시간대는 그러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으세요? 일단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제가 출근 9시 에 하는데 예. 출근하기 직전에 시황을 좀 보고 시초가 네. 매매를 잠깐 하는 편이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점심시간 때 12 시 1시 사이에 매매를 하고 중간중간에 화장실 갈 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는데 한 음 7 주 만에 6천만 원씩 버시고 결정전도 참가하시고 네. 참 이게 봐야지 알겠는 것도 있네요. 제가 좀 주식을 하는 이유 자체가 네. 주식을 하면서 좀 즐기면서 하려고 주식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단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시간도 없지만 네. 하게 되면 뭐 아주 힘든 인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해 보자. 재밌게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뉴스도 보면서 아. 어 좋은 뉴스를 골라서 돈을 버는 좀 약간 텀이 있는 스윙으로 매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즐기는 자의 영역에 계시는 분이 많네요. 고생하기 싫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이게 이 매매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네. 오래 하기도 힘들고 원칙들을 또 지키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매직나인 님의 인생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좀 흙수저다 보니까 네. 일단은 좀 편안하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면 네. 어 좀 불쌍한 동물들이나 네. 사람들 예 네. 도우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마음씨가 너무 따뜻하시네요. 네. 저는 네. 저는 벌써 때가 묻었나 봐요. 저는 막 이런 생각했어요. '당연히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이사 가시는 게 꿈이겠지?' 막 이런 얘기 하시겠지 생각했는데 전혀 음.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좋은 차 좋은 집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스윙 트레이더 분들, 직장인 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동료 트레이더들이죠. 예. 네. 시장에 있는 그런 분들께 어떤 해 주실 조언과 뭐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깡통을 많이 차서 거의 한 10년 정도를 방황했었는데요. 주식으로 큰 절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와이프를 통해서 인제 주식을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좀 많은 마음의 평화를 얻었는데요. 네.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거나 돈을 많이 잃어서 힘드신 상황에 계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 뭔가를 하나씩 고쳐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를 계속 돌이켜 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잘 네. 못하고 있는 걸 고치면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힘을 얻어 가지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사모님께 또 음성 편지 하나 쓰셔야죠. 예. 아 네 사실 저는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공부를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감으로 매매를 해서 절망 속에 살고 있었을 텐데 어 와이프를 제 생일날 만났는데 생일날 하늘이 주신 선물처럼 와서 제 인생을 바꿔 줬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무조건 대한민국의 최초 부부 슈퍼개미가 되자.
너무 이상하죠. 네. 감동적이네요. 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일 끝나시고 지금 음성 인터뷰하는 게 한 7 시가 벌써 넘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지금 또 개인 시간 보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퇴근하셔야 되는데 너무 늦게 아니에요, 전화해서 아니에요. 네. 앞으로도 계속 대회는 나오실 거죠? 네네. 계속 나가려고요. 꼭 계속 이렇게 상위권에 머무시면서 네. 예 진짜로 슈퍼 개미 부부가 되시는 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직나인 님 그러면 다음 인터뷰 때 또 뵐게요. 예. 예. 조심히 네. 들어가십시오.